지금 멈추지 않으면 올겨울 내 자산이 남의 손에서 숫자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금가 정말 금값이 됐죠. 집에 금 몇 돈씩 가지고 계신가요? 그 금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부터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와 각국 중앙은행이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50년 만의 누적 수준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 본 위험 신호를 먼저 보고 있다는 뜻이죠.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통장 속 숫자만 믿고 지내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지인이 하루아침에 통장이 비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해킹 한 번이면 평생 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날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디지털은 편리하지만 취약합니다. 클릭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디지털 자산이에요. 금은 다릅니다. 손에 쥐면 무게가 느껴지고 시스템이 멈춰도 가치는 남아 있습니다. 5천년 역사 동안 금은 단 한 번도 가치가 제로가 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 때나 사면 안 됩니다. 비싸게 사서 손해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22년간 국제금융과 원자재 사이클을 연구해온 자산전략 박사 박도현입니다. 뉴욕, 런던, 도쿄 시장의 금 흐름을 추적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사례를 수백 건 분석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만으로는 왜 위험한지. 둘째, 금을 지금 사야 할 사람과 기다릴 사람을 어떻게 가르는지. 셋째, 가족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실전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 모르면 비쌀 때 따라붙고 쌀 때 겁먹는 악순환에서 못 벗어납니다. 뉴스 나올 때마다 충동적으로 사고 떨어지면 겁먹어서 팔고 그러다 결국 손해만 보는 패턴이 반복되죠. 오늘 이 패턴을 끊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셨던 내용이라면 댓글에 1 남겨주세요. 바로 실제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큰 이모 70세 김정자님이 영수증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제일 많이 산 날이 하필 국내 프리미엄이 치솟았던 날이더군요. 그 한 번의 충동이 1년 수익을 다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전쟁 위기 나온다고 그날 급하게 사셨대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프리미엄이 평소보다 5%나 높았던 순간이었어요. 이모는 말씀하셨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샀다고요. 달러가 뭔지 프리미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금이 오른다니까 따라 샀다고요. 지금은 매일 시세 확인하면서 속만 끓고 계십니다. 반대로 매형 68세 박성호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장고에 메모 한 장을 붙였어요. 프리미엄 높으면 쉰다. 달러 약세면 정액만 산다. 실물 전환은 분기 말, 보관은 두 곳으로 나눈다. 딱 4줄입니다. 이 4줄 습관을 지키자 몇 달 만에 마음이 먼저 편해지고 평균 매입가도 내려갔습니다. 같은 돈을 넣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한 분은 밤에 잠을 설치고 한 분은 편하게 주무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규칙입니다. 규칙 없이 감정으로 사면 망하고 규칙 하나만 지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규칙이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삽니다. 오늘이 바로 그 규칙을 받아가는 날입니다. 지금 멈추면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끝까지 들어야 손이 덜 떨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7가지 기준을 모르면 평생 비싼 가격에만 사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평균 매입가를 20% 낮출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 단톡방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1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메모 한 장이 자산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사야 할지 말지 가르는 7가지 판단 기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준만 알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는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달러 지수가 추세적으로 꺾일 때 금은 유리한 환경이 되거든요. 완화 국면에서 금 가격이 강세였던 사례가 반복적으로 관찰됐습니다. 국제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금값이 평균 18% 상승한 구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66세 김재훈님은 달러 지수가 내려갈 때만 매수 속도를 올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췄습니다. 이분은 달러 지수 차트를 매주 한 번씩만 확인하고 몇 주 이상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그때 정액 매수를 20%만 증액했어요. 하루 이틀 등락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았죠. 요즘 달러 흐름을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뉴스에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올 때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조금씩 속도를 올리면 평균 매입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실질 금리 흐름도 중요합니다.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 금리가 낮을수록 금의 매력이 커지거든요.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은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데이터를 보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구간에서 금 수요가 급증했던 사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70세 정연옥님은 물가가 높은 해에 금 비중을 12%까지 올려 변동을 방어했습니다. 예금 금리는 4%인데 물가는 5% 넘게 오르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때 금 비중을 조금씩 늘렸더니 전체 자산이 덜 흔들렸다고 하더군요. 비중 조정은 최소 사회로 나눠서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사면 타이밍 리스크가 크거든요. 내 예금 금리와 최근 물가를 숫자로 비교해 보셨나요? 이 두 숫자 차이가 마이너스면 금 비중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국내 프리미엄 확인은 필수입니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 대비 과도하게 비싸면 쉬는 것도 전략이에요. 프리미엄 급등 직후 추격 매수가 손실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프리미엄이 평소보다 3% 이상 높았던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6개월 후 평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69세 박문수님은 프리미엄이 높던 날을 피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분은 국제 시세와 환율을 곱한 값과 국내 시세를 항상 비교했어요. 차이가 크면 그날 매수를 미루고 다음 주로 넘겼죠. 긴장 뉴스가 클수록 프리미엄이 붙기 쉽다는 걸 경험으로 아셨던 거예요. 최근 상금의 가격이 왜 비쌌는지 구성 요소를 나눠보셨나요? 국제 시세, 환율, 프리미엄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확인해 보면 어느 부분이 과열인지 바로 보입니다. 분산 비중 설정이 흔들리지 않는 열쇠입니다. 금은 보험 역할이에요. 전체 자산의 10%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금 5에서 15% 편입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춘다는 결과가 국제자산관리학회 연구에서도 보고됐어요. 65세 이소정님은 현금 주식 부동산 금을 5대 2대 2대 1로 단순화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자산 쪼개기보다 이렇게 큰 틀만 잡으니까 관리가 훨씬 편하다고 하더군요. 시작 비중 8%, 상한 15%를 미리 적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어요. 생활비를 건드리는 매수는 금지입니다. 금은 급하게 팔면 손해보기 쉬운 자산이거든요. 지금 내 실물 비중은 몇 %인가요? 전체 자산을 종이에 적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매수 속도 조절이 타이밍 예측보다 중요합니다. 타이밍 예측보다 속도 관리가 수익을 만들어요. 정액 분할 매수는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자산 배분 전략 보고서에 여러 차례 실렸습니다. 71세 오진택님은 매주 소액 자동이체로 2년간 꾸준히 모았습니다. 매주 5만 원씩만 넣었는데 2년 지나니까 상당한 양이 모였고 평균 매입가도 안정적으로 형성됐어요. 호재 뉴스가 많을수록 오히려 금액을 줄이는 게 이분의 원칙이었죠. 급락에도 규칙을 깨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떨어진다고 겁먹어서 멈추면 싼 가격을 못 담거든요. 내가 정한 매수 요일과 금액을 적어두셨나요? 적어두지 않으면 감정에 휘둘립니다. 수단 선택의 원칙도 명확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수단이 달라져요. 실물, 거래소, 상장지수, 금통장, 금광주 각기 다릅니다. 거래소 매매 차익 비과세,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 등 제도 차이가 국세청 자료에도 명시돼 있어요. 67세 한미라님은 적립은 금통장으로 일정액 도달 시 실물 전환으로 혼합했습니다. 금통장은 편하게 사고 목표 금액되면 실물로 바꿔서 금고에 넣는 방식이었죠. 시작은 편한 수단, 보관은 안전수단으로 이원화하니까 장단점이 상쇄됐어요. 실물 인출 수수료와 세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 10% 붙는 걸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편의성과 세금 중 무엇을 더 중시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면 내게 맞는 수단이 보입니다. 상속과 명예 분산은 미리 해야 합니다. 미리 명의를 나누면 절차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가족 간 증여 공제와 배우자,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효율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국세청 상속세 안내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3세 최명수님은 부부 명의로 나눠 보유해 상속 부담을 낮췄습니다. 본인 명의로 몰아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넘어가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분은 부부 명의로 반반 나누고 자녀에게도 소액식 증여 공제 범위 안에서 미리 넘겼어요. 보관 장소와 내역을 가족에게 명확히 알려둬야 합니다. 본인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사고 나면 가족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오늘 가족과 명예 계획을 상의해 보실까요? 종이 한 장에 누가 얼마, 어디 보관 이렇게만 적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제 이 기준을 일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실행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금액을 정할 때는 부담 없는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월 10만 원처럼 생활에 부담 없는 수준이 지속 가능해요. 첫 달에 과하게 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돈 넣으면 나중에 지치거든요. 제가 만난 67세 송기철님은 첫 달에 500만 원을 한 번에 넣었다가 다음 달부터 부담스러워서 아예 중단하셨어요. 반대로 64세 이혜숙님은 월 8만 원으로 시작해서 3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동이체 정액 매수로 시작하고 분기마다만 점검하세요. 매일 확인하면 오히려 감정이 개입돼서 규칙이 흔들립니다. 가격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떨어질 때는 겁나서 멈추고 싶거든요. 이번 달부터 얼마로 시작하시겠나요? 10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아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1년만 지나도 상당한 양이 모입니다. 수단 혼합하기가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적립은 금통장, 차익은 거래소, 보관은 소량 실물로 나누면 장단점이 상쇄돼요. 금통장은 편하지만 실물 전환 시 비용이 있고, 거래소는 비과세지만 해킹 위험이 있고, 실물은 안전하지만 보관이 불편하죠. 동일 자산을 여러 계정에 중복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헷갈리면 관리가 안 됩니다. 목표 금액 도달 시 실물 전환 비율을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통장에 500만 원 모이면 절반은 실물로 전환한다. 1천만 원 되면 3분의 1은 실물로 빼둔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두면 고민이 줄어요. 72세 안정호님은 이 방법으로 금통장과 실물을 6대 4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가장 편한 조합은 무엇인가요? 편의성과 안전성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보관과 안전은 분산이 핵심입니다. 집 금고와 은행 보관함을 혼합해 분산하세요. 한 곳에 다 모아두면 도난이나 화재 같은 한 번의 사고로 전부 날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집 금고에만 보관하다가 이사 중에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 보관함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년에 몇만 원으로 큰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위치만 알고 가족이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가족이 찾지 못하거든요. 보관처 목록과 열쇠 위치를 가족에게 문서로 남기세요. 종이 한 장에 집 금고 1층 서재 책장 뒤, 은행 보관함 지점명과 번호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봉투에 넣어서 배우자에게 맡기거나 금고 안에 목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오늘 점검해 보시고 가족과 공유하세요. 그게 진짜 안전입니다. 국내 프리미엄 관리는 감정 통제입니다. 과열 구간에서는 쉬는 것도 전략이에요. 뉴스 자극에 즉흥 매수 금지입니다.
북한 긴장, 금융위기 뉴스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프리미엄이 급등하거든요. 2024년 중동 위기 때 국내 프리미엄이 하루 만에 5% 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산 분들은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프리미엄이 높으면 이번 회차는 건너뛰세요. 한번 쉬었다고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싼 가격에 물리지 않아서 이득이에요. 오늘 가격이 비싼 이유를 구분해 보셨나요? 국제 시세 때문인지 환율 때문인지 프리미엄 때문인지 나눠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국제금 시세와 달러 환율 곱하면 적정 가격이 나와요. 국내 시세가 그것보다 3% 이상 높으면 과열입니다. 명의 분산과 기록이 상속 부담을 줄입니다. 부부와 자녀 명의로 소액 분산하면 절차가 단순해져요. 영수증과 매입일, 순도 기록은 필수입니다. 나중에 증여나 상속할 때 이 서류가 없으면 가격 증명이 안 돼요. 75세 정민수님은 매입할 때마다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신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기록 방법이에요. 가족별 보유 현황표를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세요.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서 누가 얼마, 언제 샀는지만 적어도 관리가 쉬워집니다. 가족 누구 명의로 얼마를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정리해 보시면 다음 계획이 보입니다. 배우자 명의 30%, 본인 명의 50%, 자녀 명의 2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두면 증여 계획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매도 계획 세우기는 미리 해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금은 보유 중 과세가 없지만 매도 구조는 수단별로 달라요. 한 해에 몰아서 팔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비과세지만 실물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세법이 바뀔 수도 있으니 팔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필요한 현금은 연차로 나눠서 확보하세요. 급하게 한꺼번에 팔면 가격 불리할 때 손해볼 수 있어요. 급전이 필요하면 어떤 수단부터 정리할지 정해두셨나요?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면 위급할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보통은 금통장이나 거래소부터 정리하고 실물은 최후에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은과의 병행은 탄력성을 더합니다. 금은 안전벨트, 은은 산업 수요로 탄력성이 커요. 은은 변동성이 더 크니 비중은 작게 시작하세요. 금보다 등락이 심하거든요. 금이 10% 움직일 때 은은 20%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전체 중 은 2% 내외로 테스트해 보세요. 금 10% 중에서 1에서 2%만 은으로 섞어보는 거예요. 은을 소액으로 섞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관심 있으면 소액부터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은은 금보다 가격이 싸니까 소액으로 시작하기 더 편합니다. 규칙 카드 만들기가 위기 때 나를 지킵니다. 글로 적은 규칙은 위기 때 나를 지켜줘요. 규칙을 자주 바꾸지 마세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규칙 바꾸면 결국 감정 매매가 됩니다. 70세 김선옥님은 2년 전에 만든 규칙 카드를 아직도 그대로 쓰고 계세요. 단 한 번도 안 바꿨답니다. 매수 요일 금액, 쉬는 조건을 메모지 한 장에 쓰고 지갑에 넣으세요. 매주 금요일 10만원, 프리미엄 3% 이상이면 쉰다.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내 규칙 카드, 오늘 만들어 보실래요? 종이 한 장이 평생 자산을 지킵니다. 냉장고에 붙여도 좋고 통장에 끼워둬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위기면 오른다며 고점에서 따라붙는 습관, 가격표만 보고 비싸다고만 느끼는 태도였습니다. 프리미엄이 왜 붙는지, 달러와 실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뉴스 한 번 나올 때마다 충동적으로 사고 조금만 떨어지면 겁먹어서 팔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평생 손해만 봅니다. 올바른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러와 실질 금리라는 큰 바람을 먼저 확인하고 국내 프리미엄이 높을 땐 쉬며 분할과 분산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정액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명예 분산으로 상속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죠.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킹 한 번, 인플레이션 한 번의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질 가치는 줄고 급할 때 허겁지겁 팔아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만 믿으면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오류 같은 예상 못한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든요. 프리미엄 높을 때 충동 매수하면 1년 수익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명에 정리 안 해두면 상속 때 세금 폭탄 맞고 보관 장소 공유 안 해두면 가족이 찾지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 10% 안팎만으로도 위기 때 포트폴리오가 덜 흔들리고 명예분산과 기록으로 상속 부담이 낮아집니다. 달러 약세 구간에 속도 올리고 프리미엄 높을 때 쉬는 규칙 하나만 지켜도 평균 매입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부부 명의로 나누고 자녀에게 증여 공제 범위 안에서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실물과 디지털을 혼합하면 시스템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규칙입니다. 규칙 없이 감정으로 움직이면 평생 손해보고 규칙 하나만 지켜도 자산이 지켜집니다. 오늘 배운 7가지 기준과 8가지 실행법이 바로 그 규칙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이번 주 안에 정액 자동이체로 월 10만원부터 시작하고 프리미엄이 높은 날은 자동으로 쉬는 조건을 규칙 카드에 적어 지갑에 넣어두세요. 규칙 카드 한 장이 감정 매매를 막아주고 평생 자산을 지켜줍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만드세요. 저는 자산전략 박사 박도현입니다. 22년간 국제금융시장을 추적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한 규칙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규칙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 단톡방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가족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